오늘 방송을 킨 것은 오랜만에 이게 방송을 하려니까 참 어색하고 그러네요. 몇 년을 했었는데 21년도에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콘티가 없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왠지도 많이 나고 실수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블로그에 글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방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비전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DM이 오고 그 문의를 일일이 답변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아예 라이브 방송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따로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킨 겁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향후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먼저 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진성주가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그 점 꼭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비전은 2024년 9월 27일 상장을 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할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신규 지주사를 설립을 해서 그 밑에 하나비전과 하나 정밀기계, 크게 두 회사가 비전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하나 정밀기계가 SMT 사업부와 본도 사업부, 크게 두 개 사업부가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소멸되고 하나 비전으로 사명이 변경이 돼서 지금의 하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 비전이라는 회사는 삼성에서 버리는 카드, 그러니까 삼성이 약 10년 전에 몇 개의 사업을 버렸죠. 그거 주워다가 하나에서 잘 키운 회사가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60조 원 넘었기 때문에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비전도 원래는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였는데 삼성 테크윈을 가져와서 하나 테크윈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 비전이라는 회사로 사명을 변경해서 하나 비전의 사업부는 시큐리티 사업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큐리티 사업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의 하나 비전을 보는 분들은 하나 비전의 시큐리티가 웬 말이냐, 그냥 TC 본더의 어떤 공급 유무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 비전의 시큐리티 카메라 사업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조금 주소가 없더라도 이해들 해주시고, 최근 어제였죠. 1월 30일 날 주가 변동성이 16.8%, 거래대금 4,30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날의 수급이 외국인이 520억 원, 기관이 240억 원, 두 매매 주체가 매수한 금액이 760억 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2조 원대 회사를 760억 원 하루에 담았다. 굉장히 이례적이고도 또 큰 수급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한 달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1,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긁으면서 모아서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제 1월 30일 날 하나비전의 주식을 왜 760억 원이나 매수를 했으면 최근 한 달간 1,7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 하나비전의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공시를 보면 1월 12일이 컨퍼런스 콜을 여의도에서 개최를 했었죠. 1월 12일 이후에 외국인은 820억 원, 기관은 710억 원, 도합 1,500억을 넘게 하나비전의 주식을 주워 담았는데, 왜 하필 1월 12일 기관의 컨퍼런스 콜 이후에 하나비전의 주식을 더 담았을까? 왜 그전에는 담지 않고 기관 IR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워 들었길래 하나비전의 주식을 많이 담았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급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제 기관이 520억 샀고 기관이 240억 샀구나.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월 12일 날 기관 IR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길래 그 이후에 더 많은 집중된 수급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 들여다보면서 깊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어제 나왔던 뉴스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미국장이 간밤에 좀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졌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8%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제는 랩리서치도 5.9%, 마이크론도 4.8%,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5.5%.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 정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장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1.5%가량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장세는 지수가 좋을 가능성은 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730억 원의 수급이 금요일 날로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전체 2600여 개 종목 중에 넘버 2입니다. 넘버 2.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전체 통틀어서 가장 많은 매수는 에코프로비엠이 620억 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고, 프로그램 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 전체 하나비전이 2위였다. 그런데 이 수급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비전의 시총이 3조 올라와서 3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22조고 KTNG는 17조고 삼성전기는 20조. 여기에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30조 원대. 이런 30조, 40조, 50조 원대 너무나 펀더멘탈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종목들이 즐비한 가운데 왜 하필 금요일 날 2600여 개 종목 중에 2위에 올라서 있는가. 수급적으로도 매우 탄탄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성주가 최근에 하나비전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지금 양봉이 나오기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제 지난 5년간의 하나하나의 방송을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종목 영상이 이런 영상입니다. 비겁하고 졸렬하고 치사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주목해야 된다. 그런 사치스러운 방송을 아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들이 주목하기 전에 바닥에서 이 종목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고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저는 상승을 예측을 하는 사람이지, 대부분의 증권 방송이나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그때서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도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줄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런 비겁한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600여 개 종목 중에 가장 수급이 좋았고, 또 전날 미국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하락을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이버에 하나비전 치시면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좋은 뉴스라는 것, 거기서부터 공부가 출발을 하는 건데요. 개별 종목이든 업종이든 그리고 하나의 수비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마켓, 코스닥 마켓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붙어주는 것이고, 지수가 하락할 때 악재의 뉴스가 붙어주면 그거에 시장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비전도 어제 최근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핵심 공급업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 SK하이닉스 HBM4가 키운다. 하나비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장비 성장성 기대한다. 하나비전 강세다. 라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기사 내용들을 보다 보면 키움증권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박유학 애널리스트가 하나비전을 본격적으로 커버리지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1월 19일 날 올라왔었고요. 이제 1월 30일 날 어제 올라온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박유학 애널리스트, 일단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수하는 거니까요. 세부적인 내용,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든 어떤 다른 인더스트리든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볼 때 이 애널리스트가 과연 선임 연구원이냐 아니면 애널리스트의 어느 정도 급이냐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박유학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비교할까요? 차도 벤츠가 있고 현대차가 있고 쌍용차도 있고 GM대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수입차, 최고급 차도 있고, 그죠? 안 알아주는 차들도 있잖아요. 키움증권은 증권사 중에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리고 증권사 중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증권사의 일반 애널리스트가 아닌 박유학 애널리스트는 수석급이에요. 수석. 제가 알기로 센터장급입니다. 리서치 센터장급이에요. 일반 선임연구원들은 3년차 내외. 박유학 애널리스트는 최소 15년, 20년 된 그런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본격적으로 커버리지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쵸,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박유학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SK하이닉스양 TC 본더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CTV의 강자 HBM TC 본더 공급 확대를 예상한다. 하나비전의 주요 사업 부분은 시큐리티와 산업용 장비로 구분되는데 시큐리티 부분이 3Q 매출이 3,140억 원, YOY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31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을 했다. 산업용 장비 부분은 하나 세미텍을 통해 칩 마운터 그리고 HBM용 TC 본더 및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제조하는데 2025년 3분기 매출액이 1,08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 그리고 영업 적자는 1억 원, 적자가 지속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본래 작년 2분기에 수주를 받은 것, 그 부분이 당초 3분기에 우리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3분기 어닝이 좀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되면서 시큐리티 부분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더 매출이 전부 잡히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4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3분기에 좋은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물량은 4분기 2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준영 님이 하나비전 장기 투자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이 몰디브된 ALD 증착 장비 삼성납품, 라이프 쪽은 백화점 급식으로는 주가를 크게 띄울 수 없고 테크를 주가 부양해야 먹을 게 있다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유학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6년도 하나비전이 시큐리티 부분 및 HBM용 TC 본더 부분 공급 확대를 통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세미텍의 TC 본더 공급 확대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예상을 했고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 올 한 해 40에서 50K, 50K니까 1000단이죠. 1000만, 월 5만 장 정도 늘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HBM 전공정, 후공정 투자를 SK하이닉스가 집행할 예정이고 2027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팩공장 완공과 함께 HBM 전공정, 후공정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2025년 4분기 HBM 17만 장이었는데 2026년도 당연히 웨이퍼 늘리면 HBM 생산량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 SK 하이닉스로부터 TC 본드 공급을 확대하고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다가 1월달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SK 하이닉스로부터 TC 본드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 그렇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어찌됐건 업계 1위라고 하고 있는 하나 세미텍의 경쟁사가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500억대 수주를 받았고 하나 비전은 800억대 수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한미 반도체가 1위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미 반도체는 밸류가 올라와서 현재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20조. 사업부는 딱 하나예요. 본더로 작년 매출액이 한미 반도체가 2024년도 5,5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2,500억이었고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20조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를 받고 있어요. 매출 5천억대에 영업이익 2,500억에 20조 원의 밸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하나비전은 시가총액이 3조 원인데 물론 아직은 본더향 매출과 이익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쳐요. 못 미쳐요. 그럼 다 뜯어서 기계를 다 뜯어서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시장의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 다만 하나비전 자체가 사업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사업 부분 매출이 건재하다. 이 시큐리티 사업 부분의 매출이 1조 원대고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2025년도 3분기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시큐리티 부분이 이미 매출이 1조 원에 영업이익이 1,200억이에요. 매출 1조 원대 1,200억. 그러니까 4분기 결산 안 나왔는데 시큐리티 부분이 매출이 이미 1조고 영업이익이 1,200억이다. 고로 지금 현재 주가가 시큐리티 부분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5만 원이 탄탄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예측이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진성주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큐리티 사업을 보면 본더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큐리티 사업 부분이 워낙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왜 경쟁력이 있다고 보냐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카메라 보안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카메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 쪽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하나가 미국의 필립 조선소도 인수를 하고 또 전방위로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시큐리티 전부 하나비전이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유지보수로 얻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큐리티 사업 부분은 굉장히 탄탄한 하나비전의 주가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중국 업체들이 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둘을 일단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됐건 이 보안 문제가 나왔다면 계속해서 그 보안 문제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비전의 점유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하나비전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특정 국가 영국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이 중고업체가 1인데 영국과 미국은 뭐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 업체가 퇴출될 가능성. 그래서 2024년 기준하면 이 업체가 11.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가 내려오고 하나비전은 올라감으로 해서 2025년도 1위로 올라서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진성주의 그냥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시면 부동의 1위 한국 시장에서 하나비전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를 점유율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카메라도 여러분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OEM으로 삼성전자 4나노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하고의 관계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채팅창에 조준영님이 ARD 증착 장비 삼성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실제로. 2024년도에 R&D 장비용으로 납품을 해서 퀄테스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본더 뭐 이거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대 그래 아유 때려 박아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진성주 구독자분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잠시만요. 방송이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1번 좀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이게 그 방송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떤 분들이 접속을 하고 몇 명이 접속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오케이. 방송 잘 들린다니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과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나비전에 대해서 뭐 저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 하나로 평가할 수 없고 단기적인 이슈로만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지식이 뽀록 납니다. 제가 잠시 하나비전의 카메라 4나노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영상 잠시 보실게요. 이것은 우리의 기준, 격차, 미래. 지금 보시는 그 하나비전의 카메라가 이 AI 카메라예요. 그냥 일반 카메라가 아닙니다. 영상 보세요. 하나비전의 품질은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경쟁력을 키웁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비전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지향합니다. 빛이 없어도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이유. 특히 이 저조도 카메라가 타사의 카메라에 비해서 매우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카메라가 하나비전의 카메라 국내에서도 뭐 지하철 공사나 공공기관에서 입찰 봐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비전의 카메라가 프랑스 파리 도시 전역에 하나비전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카메라가 뭐 그냥 뭐 일반 매장에 쓰이는 카메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비전이 가고 있는 길은 삼성 S1이 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 S1은 그냥 그룹사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냥 일감 몰아주기에 규모가 그래서 그 규모가 매출이 큰 것이지, 하나비전은 진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로컬에서 영업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비전의 하나 세미텍 부분, 본더 부분만 너무 노출이 돼서 그것이 주가에 너무 큰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비전의 카메라가 프랑스 전역에 프랑스 시내 도시에 다 깔려 있어? 야, 그런 경쟁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카메라 고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유. 서로 다른 기기, 소프트웨어와 상호 연동이 효율적으로 가능한 이유. 그것은 바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만이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도체를 만들 때뭐 온습도 평가, 내열 평가, 열에 얼마나 견디는지 그리고 영하에서 얼마나 견디는지 여러 가지 반도체 어떤 내구성 테스트를 환경에서도 하잖아요. 최고의 이 퍼포먼스가 하나비전의 발휘될 수 있도록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비전은 이걸 만들 때 까다로운 조건 다양한 하나에 내구성 수천 평가를 번의 하면서 어느 OEM으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비전의 경쟁력, 괜히 1조 원대 매출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 1,000억 이상을 내고 있는 괜히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테스트를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객의 시선, 인지하셔야 고객의 됩니다. 기준에 가장 가까운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꽤 인상 깊게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공항에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하루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 만약에 범죄자가 있어. 그 범죄자가 머리가 흰 머리야. 검은 안경을 썼어. 그리고 검은 바지에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AI 카메라에 입력을 해줍니다. 검은 안경을 쓴 사람만 보여줘. 그러면은 이 AI 카메라가 전산으로 그 사람들만 쫙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얀 운동화를 신었어. 검은 안경과 하얀 운동화를 신은 남자를 특정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것이 AI입니다. 그래서 그런 AI 카메라를 만들어서 매출 1조 원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의 본더를 올해 어느 정도 납품을 하느냐, 그것이 현재 주가 변동성에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사실 그게 가장 안개 속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월 30일 날 박유학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다시 써놨습니다.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대량 공급하여 2026년도 영업이익 2,451억 원, 전년 대비 47%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에 낸드, 파운드리 2028년도 HBM에 적용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공급하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내 핵심 공급 업체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박유학 애널리스트는 불과 2주 전에 목표 주가를 2주 전에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나요? 2주 전에는 제가 알기로 2주 전에 영업이익이 연간 2026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2,300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보름 만에 2,451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내 핵심 공급 업체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하며 반도체 장비 업종 중 탑픽으로 매수 추천하겠다. 이게 물론 이건 컴플라이언스 득한 보고서예요.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 탑픽으로 매수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2,600여 개 종목 중에 금요일 날 수급이 2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아직 뭐 드러난 것도 없어요. 예, 뭐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가는 향후에 나올 것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책 보다 보면 뭐 미래의 주가 3개월을 땡겨서 선반영한다, 6개월을 땡겨서 선반영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책에 나오는 거고 책으로 주식을 다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에 1년치를 땡겨올지 2년치를 땡겨올지 그거는 그때 시장 색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때로는 시장이 3개월을 먼저 땡겨오기도 하고 때로는 6개월을 먼저 땡겨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비전의 금요일 날 61,300원의 종가가 과연 현재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종가인지 가치인지 아니면 미래의 성장을 상당히 땡겨온 가치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진성주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61,300원의 종가는 여전히 하나 세미텍의 가치가 단 1%도 평가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3조는 그냥 시큐리티 부분에 비전의 경쟁력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의 2026년 실적이 매출액 2조 원과 영업이익 2,451억 원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연결 법인인 하나세미텍의 대규모 영업 흑자 전환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나세미텍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100억 원 수준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6년도 SK하이닉스양 특시본더 공급 확대와 SMT 실적 호조로 SMT는 실장 반도체 실장 기계인데요. 이 SMT 실장 기계도 작년 3분기 때죠. 이 실장 기계 이 마운터를 중국의 BOE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납품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공급을 했었어요. 사실상 이런 공급이 BOE가 중국 디스플레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저런 뉴스가 나왔지만 만약에 지금 올라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든 업종이든 종목이든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공급계약 뉴스가 나와준다면 저것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BOE와 하나세미텍이 마운터를 공급을 한다. 사실상 마운터 기계가 본더처럼 비싼 기계가 아니에요. 끼켜봐야 15억 내외,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기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판 고속 실장 부분에서는 SMT 마운터도 국내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뭐든지 1위를 하고 있고 1위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 추세는 우하향하고 지하실로 처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중국 BOE와도 SMT 부분 거래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래선 회사들이 하나비전과 하나세미텍보다는 상당히 덩치가 큰 우리나라 칩 마운터 2개 업체와 만약에 올해 2026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충분히 업사이드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엔비디아로의 HBM4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올 한 해 총 월 8만 장 수준의 장비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청주 M15X가 준공이 돼서 장비들이 쑥쑥쑥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VM이라는 회사도 SK하이닉스양 발주를 거의 1,000억 넘게 받은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TC 본더이기 때문에 나머지 장비 회사들도 순차적으로 장비 발주를 받는 것으로 보아 곧 TC 본더도 HBM4 TC 본더 발주가 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팹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뭐 좀 매출 안 나오는 쪽 그리고 공간을 활용해서 기계를 더 넣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예측이니까요. 해서 월 8만 장 수준의 장비 투자를 SK하이닉스가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비전은 TC 본더를 대량 공급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 중이다. 저는 박유학 애널리스트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HBM3 12단 본더 장비를 하나세미텍 단독으로 개발을 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커스터마이징한 장비이고 그 장비가 HBM4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비전 IR에서는 오피셜하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비를 한미반도체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SK 하이닉스가 본인들이 하나 세미텍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한 장비인데 어떻게 우리 장비가 더 안 좋아, 그냥 너네 거 쓸게? 그러면 본인들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작년에 한미반도체가 직원들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런 일은 중소기업 거래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없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대기업입니까?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성주 생각은 세계적인 회사예요. 세계적인 회사를 상대로 일개 인천의 조그만 회사가 왜 하나세미텍에 장비를 발주해? 우리 기분 나빠. 직원을 뺀다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업과 기업 간의 신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가 떨어진 기업에 해가 넘어서 HBM4 루빈에 들어갈 TC본더 장비를 다시 쪼르르 가가지고 공급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성주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들어서 HBM4 장비를 96억대였죠. 그건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의무 공시가 아니라 자율 공시였는데 하나세미텍은 하나비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시를 안 했고 한미반도체는 자율 공시로 공시를 냈죠. 진성주가 저는 기사를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직접 IR에 통화를 해보니 한미반도체와 유사한 비슷한 금액으로 우리도 수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았다는 것은 결국 본더 장비가 30억대면 한 3대를 샘플링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40억대라면 왜냐면 작년에 공급했을 때가 그 정도 한 40억 육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뭐 자재값 더 오르고 인건비 더 오르고 그죠? 인플레이션 상승 감안했을 때 장비도 값이 올라갔을 텐데 그렇게 되면 96억이 한 2대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발주를 했다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홍콩의 ASMPT와 인천의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하나 세미텍에 삼원화 시키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추론도 일단은 해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하나 세미텍이 압도적인 발주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삼원화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ASMPT는 7대를 발주를 넣었잖아요. 그게 좀 찜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박유학 수석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것처럼 하나비전이 대량 공급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이 분석을 하는 거고 증권회사의 수석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쓰지는 않아요. 기업 탐방도 하셨을 거고 어느 정도 공시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 세미텍의 인포를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추론하고 또 1월 12일 날 기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반영을 한 보고서가 아닐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마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박유학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등 시대의 대장주로 하나비전이 될 것이다. 하나비전은 향후 낸드와 파운드리, HBM에 적용될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평택과 천안 공장의 첨단 패키지 공정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낸드와 파운드리, HBM에 모두 적용시킬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라이센스를 사왔어요. 일단은 그 라이센스를 사왔는데 아마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열심히 지금 뜯어서 만들고 있지 않을까 진성준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해서 낸드 10세대부터는 파운드리 TSMC 시스템 온칩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적용시킬 것이며 HBM은 제품의 성능 향상과 전력 감소를 위한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해당 공정들은 모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필요로 하며 수년간 해당 기술을 연구 개발해온 하나비전이
핵심 공급업체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HBM 생산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비전이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으며 핵심 공급업체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SK하이닉스양 TC 본더 공급에 따른 하나세미텍의 실적 턴어라운드, 두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양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공급 모멘텀이 반영되어 주가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목표 주가 8만원, 투자 의견 바이, 커버리지를 제시하며 반도체 장비 업종 탑픽으로 매수 추천한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2021년도에 1세대 장비가 SK하이닉스에 들어가서 그 수년간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는 것으로 진성준 추론하고 있습니다. 해서 2026년 벌써 1월 말이고요. 하루 지나면 2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엇이 얼마 안 남았는가?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5개월 안에 2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SK하이닉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건 진성주가 이미 하나비전 IR과 확인한 내용이고 제가 IR 확인 안 해도 이미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작년 9월에 하나세미텍이 글로벌 장비사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하고 있다. 작년 기사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세미텍은 상반기부터 글로벌 L사와 잇따른 기술 협의를 갖고 글로벌 L사는 미국의 램리서치입니다. 램리서치가 7월경 양사가 하이브리드 본더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램리서치 측에서 하나세미텍에 먼저 접촉을 제안하면서 양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깊게, 제가 항상 제 제자들한테도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램리서치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하나세미텍에 먼저 접촉을 합니까? 그만큼 하나세미텍이 이미 2021년도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들었고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램리서치 측에서 하나세미텍의 기술을 좋게 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본더는 램리서치가 플라즈마 기술을 맡고 접합 핵심 부인 본더를 하나세미텍에 맞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작년 가을에 올해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를 공급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에 하나세미텍 기획실장이 나와서 올해 상반기에 공급할 것이다라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유학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월이죠. 2월에 1,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27일 날 나온 더벨 기사는 여기 내용을 보면 만기 2년물하고 3년물 구성해서 각각 400억, 300억, 총 700억 원을 모집한다고 나왔는데요. 종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회사채 발행하는데 3조 원 넘게 몰려서 이렇게 700억 원 모집이 목적이지만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1,000억 원을 왜 조달하는가? 저는 이 1,000억 원의 조달도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용 등급은 A+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걸로 더 울거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A+ 나왔어야 되는 거고 1,000억 원은 최근에 분당 순회동에 있는 휴맥스 빌리지 건물 있잖아요. 분당 순회동 11-4 봐야죠. 네. 순회동 11-4 11-4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기업은행 건물 있죠. 이 휴맥스 빌리지가 쓰던 건데 이 건물이에요. 아, 웅장하죠. 이 건물 왜 2,800억에 인수를 했냐면요. 여기서 요만큼 오면 여기가 순회역입니다. 여기가 순회역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걸어가면 제가 봤을 땐 걸음거리로 한 2분 정도 걸릴까요?
이 건물인데 지금 현재 하나비전이 판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빌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비전도 사세가 커졌고 하나 세미텍도 사세가 커졌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년 대계 하려고 2,800억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계약금이 280억 원을 냈고 2월에 1,000억 원을 조달을 하면 700억 원 조달할지 1,000억 원을 조달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 1,000억을 조달을 해서 나머지 이 잔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럼 1,000억 넣고 계약금 280억을 넣었으니까 나머지는 금융기관 차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코스닥의 상장 기업들 펀더멘탈 약하고 회사에서 맨날 그 입으로만 떠드는 기업들 많잖아요. 돈 한 푼 못 벌고 이익도 못 내는 회사들이 허구한 날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경기가 엄청 좋은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비전이라는 하나의 기업에게 회사채 1,000억 조달하는데 돈이 많이 몰려서 안정적으로 2,800억짜리 부동산 자산을 양수를 한다면 저는 사실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잔금 조달을 어떻게 하지? 너무 또 금융기관 차입이 80% 정도 많아도 그것도 좀 보기가 안 좋을 것이고 혹시라도 유상증자 갑자기 하면 이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두드러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채를 조달을 해서 주주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금융기관 차입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인수하게 되면 하나비전의 재무제표, 자산 가치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아마 좀 낮아질 겁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재무 건전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유형자산도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진성주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저는 밤새도록 또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밤새도록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될 것이 최근에 하나그룹이 분할 일정이 7월 1일 그리고 7월 24일 하나 신설법인이 하나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입니다. 이 밑으로 하나비전과 하나 세미텍이 들어가는 건데요. 나머지는 갤러리아를 포함해서 그 회사들은 제가 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비전과 세미텍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6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과도하게 좀 오버슈팅 나온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조정을 어느 정도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갭든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너무 이렇게 좀 물론 이 밑에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갭이 뜬다든지 하게 되면 얘도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분할 기일까지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이후까지의 예측은 제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TC 본더 납품, 하이브리드 본더 납품까지 적어도 하이브리드 본딩 SK 하이닉스에 납품할 때까지는 굳이 만약에 하나비전의 주가를 꾸준히 모았거나 들고 가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진성주라면 적어도 하나 하이브리드 본딩 납품 때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한국에 2,600여 개 상장 기업 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가 아예 없어요. 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21년도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SK 하이닉스에. 그러면 그것만큼 압도적인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술 장비를 이미 만들었고 올해 상반기에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박유학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에도 납품할 가능성을 써놨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HBM TC 본더는 SK 하이닉스와 커스터마이징 했기 때문에 매출처가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에 한미반도체가 지금의 TC 본더 점유율 1위가 된 것은 SK 하이닉스가 같이 커스터마이징 해서 본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혼자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로 SK 하이닉스가 커스터마이징한 본딩 장비는 당분간은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몰라요. 내부 계약에 아마 매출처 확장이 안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에만 납품해야 돼요. 그래서 뭐 중국 업체나 해외 업체로 납품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출처 확장은 어렵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저도 뭐 삼성전자나 뭐 다른 칩 메이커들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비전 주가 탄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홀딩 전략이 맞는 것 아니냐, 진성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목표가는 박유학 애널리스트 목표가보다 더 높습니다. 8만 원은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20조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회사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과도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진성주 생각에는 8만 원도 너무 싸다. 8만 원도 너무 싸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올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8만 원의 주가가 왜 싼지는 시간이 지나면 기술력으로 입증하게 될 것이고 실적으로 입증하게 될 것이다. 한미반도체가 솔벤더 지위를 유지하면서 SK하이닉스에 5천억대 매출, 영업이익 2천억 넘게 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세미텍이 5천억이 아니라 3천억대 매출, 영업이익 1천억 중반, 초중반만 나와줘도 시큐리티 부분과 TC본더 부분의 모멘텀과 내러티브가 붙어서 주가는 더 날아가지 않을까 신성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과 블로그 유입되는 분들 중에 하나비전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진성주가 개인적으로 하나비전에 대한 생각과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설명드린 것이지 종목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써놓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